2023년 4월 현대제철 재무팀이 작성한 기밀 보고서 하나가 임원 회의실을 돌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국내외 제철소 20년 NPV 비교 순현재 가치라는 뜻이죠. 그 안에는 한국 3개 공장과 미국 신규 공장의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더 간단했어요. 미국 공장 하나가 한국 3개를 합친 것보다 수익성이 높다. 이 한 장의 엑셀 시트가 8조 원짜리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기 안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공장의 고정비부터 분해해 봅시다. 전기료가 첫 번째예요. 산업용 전기료가 kWh당 179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MWh당 47.6달러거든요. 환율 적용하면 EWh당 약 12원이에요. 한국이 2.9배 비쌉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료를 11기나 돌리는 회사예요.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 1,538억 원 중에서 75.8%를 전기료로 썼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10원 벌면 7.5원을 전기값에 쓴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당진 생산직 평균 연봉이 약 9천만 원이에요. 성과급 포함하면 1억 원을 넘어가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직원 평균 급여는 연 9만 5천 달러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율 적용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에요. 언뜻 보면 미국이 더 비싼 것 같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미국은 전국 단위 산별 노조가 없거든요. 파업 리스크가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회사는 여기에 숫자를 붙였어요. 노사협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항목이죠. 파업 발생 시 연간 손실 예상액을 확률로 계산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이 값이 한국 공장에는 톤당 약 2만 3천 원씩 더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물류비예요. 한국에서 철근을 만들어서 미국 현대차 공장으로 보내면 해상 운송료가 톤당 약 8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에서 만들면 미시시피강 수로를 타고 조지아나 엘라베마까지 톤당 15,000원이면 돼요. 5분의 1 수준이죠. 미시시피강은 미국에서 가장 강 중 하나거든요. 루이지애나주가 하류에 있어서 대형 선박 접근이 쉽습니다. 이게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를 고른 이유 중 하나예요. 이제 회사가 만든 투자 시나리오를 볼게요. 시나리오 A는 한국 공장 유지하면서 미국에 새로 짓는 겁니다. 총 투자액 10조 원이에요. 시나리오 B는 한국 공장 1개를 폐쇄하고 미국에 짓는 거예요. 투자 8조 4천억 원의 폐설 비용 3천억 원, 총 8조 7천억 원입니다. 시나리오 C는 한국 공장 2개를 폐쇄하고 미국에 짓는 건데요. 투자 8조 4천억 원의 폐쇄 비용 5천억 원, 총 8조 9천억 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액이 아니라 수익률이거든요. IR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투자한 돈이 1년에 몇 %씩 불어나느냐는 겁니다. 시나리오 A의 IRR은 4.2%였어요. B는 6.8%, C는 7.9%였습니다. 회사는 B를 선택했죠. 왜 C를 안 골랐냐고요? 한 번에 2개 공장을 닫으면 노조와 정부, 지역사회 반발이 너무 커져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를 닫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2024년 12월 상황이 바뀝니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열었거든요. 찬성 87%로 가결됐어요. 노조 요구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정년 65세 연장, 자녀 우선 채용, 순이익 30% 성과급, 임금 삭감 금지에 기본급 450%, 목돈 지급이었죠. 회사 재무팀은 이 요구를 받자마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걸 다 들어주면 1년에 얼마가 드나? 답은 약 3,500억 원이었습니다. 5,300명 노조원 전체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3,500억 원이 아니에요. 이 금액은 매년 반복되거든요. 20년으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미국 공장 짓는 데 드는 8조 4천억 원의 57%예요. 그러니까 회사 계산기에는 이렇게 입력된 겁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미국 공장 투자 대비 추가 비용이 57% 발생한다. 이 숫자가 나오는 순간 회사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파업이 시작됐어요. 노조는 며칠만 버티면
회사가 손실에 쫓겨서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월 24일 회사가 직장 폐쇄의 카드를 꺼냈어요. 7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직장 폐쇄가 뭐냐면요. 공장 문을 잠가서 노조원이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죠. 출근 안 한 게 아니라 출근 못하는 건데 월급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회사는 왜 이런 손해보는 카드를 썼을까요?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장 설비는 세워뒀기만 해도 한 달에 수십억 원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기계가 노화되고 이자가 붙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과거엔 그래서 공장을 계속 돌려야 했어요. 멈추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2024년 말 현대제철 영업이익을 보세요. 전년 8,073억 원에서 3,14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60.6% 폭락이에요. 이제 공식이 뒤집힌 거예요. 공장을 돌려서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는 멈추는 게 돌리는 것보다 손해가 작습니다. 회사가 계산해보니까 직장 폐쇄로 3개월간 약 450억 원을 잃는 게 노조 요구를 수용해서 연간 3,500억 원을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싸게 먹혔어요. 그래서 회사는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노조원 입장에서는 달랐죠. 김철수 씨라는 가상인물을 그려볼게요. 45세 20년 근속, 연봉 8,500만 원. 집값 5억에 대출 3억, 매달 이자 100만 원, 아이 둘 학원비 80만 원입니다. 2025년 3월 통장에 월급이 안 들어와요. 한 달, 두 달 비상금 깨다가 석 달째의 카드값이 연체되는 거죠. 2025년 4월 10일 잠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최종 성과급은 기본급 450%에 150만 원이었어요. 회사 최초 제한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3개월을 싸워서 50만 원 더 받은 겁니다. 세금 떼면 실수령액 약 700만 원이에요. 더 재미있는 건 찬성률입니다. 최종 합의 찬성률이 57.86%였거든요. 파업 찬성이 87%였는데 3개월 만에 30%포인트가 꺾인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못 간다고 손을 든 겁니다. 그만큼 내부가 흔들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직장 폐쇄가 회사가 준비한 3단계 참교육 중 1단계에 불과했거든요. 1단계는 직장 폐쇄로 파업하면 본급도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2단계는 2025년 6월 포항 2공장 무기한 휴업과 2026년 1월 인천공장 설비 폐쇄예요. 이 두 카드가 합쳐지면 시그널이 달라져요. 한국 자체를 줄이겠다는 거죠. 인천공장 폐쇄로 현대제철 전체 철근 생산 능력이 335만 톤에서 260만 톤으로 깎였습니다. 실제로 폐쇄 발표 직후인 2025년 회사 영업이익이 37.4% 반등했어요. 무슨 뜻이냐? 적자 내던 공장을 잘라내니까 오히려 숫자가 좋아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참교육이 돈이 되는 구조가 증명된 순간이에요. 2026년 2월 20일 인천공장 설비 폐쇄 발표가 났을 때 노조는 반발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회사는 연간 90만 톤 규모의 소형 철근 생산 설비를 닫았습니다. 인천공장 전체 생산 능력 160만 톤의 56%예요. 절반 이상을 날린 거죠. 3단계가 진짜 결정타입니다. 루이지애나 58달러 신규 제철소예요. 연간 270만 톤짜리고 상업 생산이 2029년 1분기로 잡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포스코가 공동 출자했어요. 이 카드의 시그널은 이거예요. 조국을 떠난다. 전환비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A를 버리고 B로 넘어갈 때 치러야 하는 총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이 A의 문제보다 작아지는 순간 모두가 B로 갑니다. 회사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한국에서 노조와 싸우는 비용과 미국의 새 공장 짓는 비용, 어느 쪽이 쌌을까요? 전기료만 봐도 답이 나와요. 한국 산업용 전기료가 KWA카당 179원, 루이지애나가 약 62원입니다. 한국이 2.9배 비싸죠. 현대제철은 전기 다소비 기업이에요. 전기로 11기를 돌리는데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의 75.8%를 전기료로 썼거든요. 미국 가면 이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식 전국 단위 산별 노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건 보너스죠. 여러분이 회사 CEO라고 상상해보세요. 같은 돈을 쓸 때 국내 노조 인건비로 낼 수도 있고 미국 공장 설비 투자로 쓸 수도 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197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미국 자동차 3사 노조는 진짜 황금 노조였거든요. 평균 연봉이 미국 전체 평균을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일본 차가 덤핑 수준 가격으로 몰려오자 미국 회사들이 하나둘 공장을 멕시코와 남부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예요.
디트로이트는 2013년 미국 대도시 최초로 파산을 선언했죠. 한 장의 도미노가 쓰러지니 도시 전체가 같이 쓰러진 겁니다. 이 3단계 카드가 황금 노조를 참 교육했다면 더 큰 피해는 어디로 갔을까요? 노조원 1인당 영수증을 그려볼게요. 받은 금액 150만 원, 세금 떼면 약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에 차감 항목이 따라붙어요. 동료 희망퇴직이 첫 번째예요. 2025년 3월 포항공장 기술직 1200여 명이 희망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인천공장 전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하청 직원 피해가 두 번째죠. 협력사에선 직원 월급이 크게 깎이거나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포항 이 공장 무기한 휴업이 세 번째예요. 2025년 6월 무노동 무임금이 그대로 적용됐죠. 인천공장 설비 폐쇄가 네 번째입니다. 2026년 1월 20일 90만 톤짜리 설비가 영원히 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미국 루이지애나 58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짜리 제철소 착공입니다. 노조가 받은 150만 원의 약 56배예요. 숫자로 보면요. 노조원 5,300명에게 성과급을 다 합쳐줘도 약 795억 원입니다. 회사가 미국으로 가져간 8조 4천억 원의 0.95%인죠. 쉽게 말하면 회사는 국내에서 노조에 줄 돈의 105배를 해외 설비에 박은 겁니다. 이게 참교육 영수증의 진짜 스케일이에요. 결국 150만 원을 받아서 남는 건 뭐냐? 동료의 해고 통지서 한 장, 텅 빈 공단 하나, 조국을 떠난 회사의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에서 가장 무서운 항목은 아직 남아 있어요. 바로 회사가 계산기에 입력한 변수죠. 2024년 12월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을 때 회사 계산기에 새 변수가 들어갔습니다. 파업 장기화 시 시나리오 B에서 C로 전환 가능성이었어요. 파업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천공장 조기 폐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2025년 4월 합의 후 회사는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 인천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시나리오 C로 가는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2025년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요. 인천공장 폐쇄에 따른 일회성 손실 2,8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보고서 주석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폐쇄로 인한 향후 5개년 누적 영업이익 개선 효과 약 1,000원 추정, 손실이 아니라 투자였던 겁니다. 노조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계산된 숫자였어요. 2026년 2월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의 트레이닝 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현지 인력 양성 시설이에요. 제철소 직접 고용 인원은 약 1,300명으로 예상되고 협력업체 포함하면 총 5,400개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루이지애나주 정부의 발표였죠. 같은 시기 인천 공장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기술직 대상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새 일자리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거죠. 이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8조 4천억 원은 미국 공장을 짓기 위한 돈이 아니었어요. 한국 공장을 정리하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한 가격표였습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선 순간 회사의 엑셀 시트에는 이미 답이 입력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존재했죠. NPV 비교에서 미국이 이겼고 IRR 계산에서 시나리오 B가 선택됐고 리스크 프리미엄 계산에서 루이지애나가 낙점됐습니다. 노조 요구 3,500억 원대, 미국 투자 8조 4천억 원의 대결은 처음부터 승부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2029년 2월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첫 철근이 출고되는 날 한국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인천 공장은 생산 능력 절반이 날아간 상태고 포항 2 공장은 여전히 휴업 중이고 당진 공장만 남아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회사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적힐 거예요. 루이지애나 공장 가동 개시 연간 영업이익 개선 효과 약 4,800억 원 예상. 이 숫자가 노조가 요구했던 연간 3,500원보다 크죠. 회사는 결국 노조에 안 준 돈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황금 노조는 150만 원을 얻었습니다. 회사는 8조 4천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대가는 동료와 하청과 도시와 그리고 우리가 치렀죠. 문제는 이게 현대제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9월 현대제철 노조가 다시 한번 파업 찬반 투표를 열었거든요. 1년 사이에 벌어진 참교육을 다 보고도 또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업과 자동차 업계에도 비슷한 황금 노조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3참교육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계산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모르고 엑셀은 동정심이 없어요. CFO의 책상 위에 놓인 투자한 비교표에는
오직 IRR과 NPV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국 노조 대 미국 공장의 대결에서 이긴 쪽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쪽이 이기는 겁니다. 8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 답이었습니다.